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너무 가을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 오셔가지고 영남 알프스를 끼고 있는 이 베네골에 아주 멋진 곳에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기운을 어제부터 받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산을 해보면 산 밑에서는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리스크를 보고 누구는 찬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이 상황들을 저는 보면서 꼭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사회도 클린턴이 그 당시에 집권을 할 당시에 상당히 개인 파산자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연임을 이렇게 한 번 계속 연임을 해서 두 번이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경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윤리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변론으로 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2008년, 2009년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저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산 위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뭔가 기준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시간 남짓 허락된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을 중간에서 허리를 뒷받침해가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자로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이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느냐니까 일을 확신 있게 열심히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시는 백만장자, 이 천만장자의 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수도권에서 한 2년 정도를 이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 진행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니까 부동산 전문 방송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부동산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분야에 부동산 정책 자문역을 지금도 맡고 있고 지금 이 혼미스러운 이 부동산 이 상황들에 대한 정책을 직간접으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오늘 만난 이유는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법학자이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부동산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런칭이 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런칭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외형도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아메이가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늘에서 항공기까지, 이것이 바늘에서 항공기까지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기준은 현재 법학자로서 또 그 법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지식 정보, 정보 지식, 그 어떤 이 요체를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부동산에 투자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한국감정원 교수였는데요, 한국감정원 교수로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부동산에 투자라 그러니까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방송 PD가 저보고 컷 하시더라고. 그러더만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이거 지금 공중파 방송인데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기하란 말입니까? 지금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라더라고, 생방송 도중에. 그러더만 뭐가 나오느냐, 웬 아가씨가 나오더만은 뒤에 대나무 그림이 나오더만은 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생방송 하다가 방송 사고 나면 미리 준비해놨는 게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테이프에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가 있어요. 그게 잠시 나오는 동안에 쟤를, 우리가 방송 보면 이렇게 할로겐 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번들그림도 있고 아주 덥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주느냐니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해주는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방송 진행하다가 중간에 잠시 쉬어갈 때 뛰어나와서 몇십 초 만에 이렇게 두드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딱 나오더만은 번들그림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서, 그런데 교수님 어디 투자하면 됩니까? 묻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찌요? 그 아가씨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의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 뷰티 샵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님입니다. 그 아가씨가 딱 15초 두드리면서, 교수님 어디에 투자하면 됩니까? 제 대답하는 시간 10초 이내. 경기도 파주 머슴리 일대가 앞으로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쪽 주변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쪽 주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딱 10초였어. 그런데 그 다음 방송 때부터 그 아가씨가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길래 지난번 그 아가씨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하셨길래 그 언니가 지금 방송국 휴가 내고 지금 그러다가 아마 사표까지 쓸 것 같아요. 그 시간 이후로 이 친구는 뭐라냐니까 집에 부모님한테, 그 친구가 한 달에 월 소득이 한 800만 원씩 됐어요. 원래 방송국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그거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쪽 방송가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주말 되면 아르바이트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비싼 아르바이트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0만 원씩 해가지고 꼬박꼬박 집에서 저축하라고 고향에 내려줬던 그 돈을 빼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라 그러고, 형부한테 퇴직금 미리 당겨서 대출 받으라 그러고, 신용대출 온 집안의 돈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고 파주로 간 거예요. 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는 딱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뭘 들었습니까? 이거를 뉴스를 들었습니까? 정보를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정보를 들었어요. 뉴스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듣긴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로부터 들은 거 맞습니까? 그래도 공중파 방송 2년 이상을 할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로 검증 안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전문가한테 들었으니까 이 정보는 무슨 정보다? 지식 정보였어요. 지식 정보. 이 정보는 지식 정보였어요. 이 지식 정보를 이 친구는 정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니까 뉴스의 움직임입니다. 뉴스의 움직임.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정말 주변에 이 자기 가족들 돈까지 다 동원해서 어디로 갔느냐? 경기도 파주로 가가지고 사드렸는데 얼마에 샀느냐? 가보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와 있는 거예요. 안 와 있으니까, 너무 안 와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을 부동산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까? 그 얼마 주고 샀느냐? 평당 7만 원씩 샀어요. 평당 7만 원씩 샀어요, 이 친구들이. 평당 7만 원 사놓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은행 대출 받은 것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어. 6개월이 지나도 안 되니까 캐시온 마크가 뜨기 시작. 이거 정보 맞나 이거예요. 이제 한 1년이 지나도 뉴스에도 아무 이야기도 없고 지금 아무 말도 없으니까 집안에 가족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꼬드기 가지고 이런 짓을 했노? 이래 나오는 거야. 이제 1년 반 정도 되니까요, 형부하고 언니하고 이혼수리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별거 생활하고 있어. 완전 너 그 동생 때문에 이래 나오는 거야. 이제 제 욕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1년 6개월 뒤에 어디 나오냐? 뉴스에 나왔어요. 경기도 파주의 LG필립스 공장이 입점되기로 확정되었다. 주변의 공단 조성을 위한 기본 도시 계획을 지금 수정을 한다. 이런 뉴스가 막 뜨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평당 얼마씩 팔았느냐? 700만 원씩 팔았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평당 700만 원씩 팔았어요. 몇 배? 1억 투자했으면 얼마? 3억 투자했으면 얼마? 이것만 했겠어요? 파란 그조차 자기가 제일 좀 핵심이다 싶은 거는 이것도 이 사람도 이제 이 요령이 있어가지고 뒤에서부터 별로 쓸모없는 것도 팔아내니까 그게 개발되니까 이쪽은 더 핵심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메인 센터에다가 자기 그거를 만들어놨어. 딱 만들어놨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보 따라 움직이고 나서 이분이 저거 형부가 저한테 2년 있다가 2년째 한 24개월 될 때 저보고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일식집에서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드리려고 저보고 좀 만나자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혹시 기가 안 간지럽더냐고 묻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사실 교수님한테 욕 엄청 많이 했다는 거야. 18개월 때 욕 엄청 많이 했대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이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안 운명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부동산 세제가 뭔지 압니까? 부동산은 이중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기준시가대로 해도 되고 실거래가대로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년 반 사이에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해서 기준시가가 갑자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나 지금 팔할 때 당시 기준시가 같아요. 세금 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됩니까? 세금 안 냈어요. 이 친구들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 신고를 해도 기준시가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때는 왜 이런 단적인 이야기를 들으느냐? 이때는 부동산 투자가 정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똑똑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부자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뭐가 맞았느냐?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업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업에서는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스페이스. 노는 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스페이스. 어디에서 노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스페이스.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사람들 부자 됐다니까 저 도매 산골에 가지고 부동산 아무리 사모하나 보세요. 그거 부자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는 뭐에서 오느냐? 확신에서 오고 결단에서 옵니다. 스피드는 결국. 그래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3대 요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타이밍이 맞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스페이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맞느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스피드, 아무리 무대가 맞고 타이밍이 맞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확신이 안 쓰고 내가 현재 결단 안 하고 내가 현재 액션 안 취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구경꾼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되냐니까, 결국 부동산 전문가니까, 법률 전문가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10만 제곱킬로미터 땅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 1%가 대한민국 부동산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가 56%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화가 좀 안 납니까? 대한민국 국민 1%가 56%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10%가 대한민국 부동산 73%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90%가 얼마의 부동산 가지고 지금 아기다툼하고 있단 말입니까? 27%가 아기다툼하니까 부동산 가진 사람이 부자고 가진 사람이 계속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부터 그래 됐느냐? 불과 10수년 차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뭐라고 계속 언지를 계속 주냐니까, 부동산 투자만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서 그 방송을 잠시 방금 아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두드려주고 난 뒤에 30초 뒤에 제가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한 1분 쉬었다가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온에어 불이 딱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방금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 말을 조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일반 서민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사돈의 8촌의 돈을 빚내서라도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은행 돈 끌어댈 수 있는 데까지 끌어대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라고 했어요. 지금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후회할지도 모른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던 PD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마는 제가 잘리기 전에 사표 써붙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 동의대학교에 임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까짓거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완전히 다 질러버렸지 제가. 그래서 뭡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시청률 올라갈 때 제가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하대, 2번은 더 해야 된다. 2번은 더 해야 된대요. 방송 후속타를 구할 때까지 2번은 더 해야 된다 그래. 그 방송 2번요, 아예 PD가 손 놔버리네. 그냥 제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번 동안 마음껏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때 앞에 앉아서 들었던 분이 요즘 TV에 뭐 나오면 자주 나오고 하시는 고 누구씨하고 그때 방청석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저는 제야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더 센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하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뭘 봤느냐, 부동산이 네트워크가 올라오는 그날 여러분들의 사업은 끝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부동산 정책 자문회의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미분양 문제 해결할 길이 있다. 방법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뭐냐, 주택 공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라. 주택 공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청약 통장은 공공급부적인 부동산 공급할 때만 쓰고, 청약 통장 외 일반 시장 경제로 돌아갈 때는 청약 제도를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특히 미분양을 포함한 이런 부동산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 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미분양 40% DC해 주는데 옵션 뭐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이자 조건 주고 다 준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안 가져볼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몰라서 못 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만 올리면 되느냐, 네트워크에만 올리면, 네트워크는 뭡니까? 저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메 멤버들이 그렇게 다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아메에다가 올리기만 올리봐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올리기만 올리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거 맞습니까? 정보가 유통이 된다는 말은 시장의 상품으로 거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면 아파트 앞에 지방 아파트라도 몇 억씩 하는 거 맞습니까? 3억짜리 하나가 팔려나가면 여러분 포인트가 얼마가 잡힌단 말입니까? 3억 포인트. 지금은 웃지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과연 그게 여러분들이 웃을 일인가? 이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마음을 좀 급하게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무 느긋해. 완전히 뭐 산에 완전히 수도하러 오신 분들 같아. 너무 느긋해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저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부딪히는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법제화 과정에 제가 부동산을 네트워크에 올리는 과정, 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법대생으로서 사법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시험에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달성은 제가 던지고 부동산에 뛰어들겠다 했을 때 처음부터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정신이 돌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뛰어든다는 말은 사기꾼 맞습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사기꾼. 그런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오는지 몰라요. 한의대하고 부동산학과는 지원자가 많아요. 그 이유는 부동산은 돈 된다는 게 이제 상식이 돼버린 거 맞습니까? 사람들이 상식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상식이
부동산이 돈 된다는 게 상식이 돼버렸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해봤자 돈 안 됩니다. 이제 이미 지나간 버스입니다. 누가 이미 가져버렸단 말입니까? 10%가 73%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90%가 27% 가지려니까 공급 대비 가지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이 무려 47개의 법이 여기를 거물을 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거물 치고 시거래가 신고해야 돼. 이해됩니까? 양도소득세 싹 다 내놔야 돼. 세원 다 노출이 다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아가씨가 했을 때는 뭡니까? 거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느슨했단 말이에요. 버는 대로 돈 버는 건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벌내면 47개 법을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는 부자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옛날같이 주문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부동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부동산을 처음 출발했을 때 제가 보았던 그 텍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니까, 부동산은 제일 먼저 법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계획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양 맞습니까? 부동산 개발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분양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 분양해서 돈 버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 마케팅인데, 부동산 마케팅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TV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신문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써서 분양 대행사 세일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뭔지 압니까? 텍스트에 가장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런칭하는 방식이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네트워크 마케팅 런칭하는.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일을 봤느냐니까, 600만 불이나 하는 저택, 그 당시 600만 불 사나이 TV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600만 불이라는 저택이 불과 만 하루 만에 50개 주에서 32개 동이 다 팔려 나가 버렸어요. 모델하우스 한번 한 적도 없고 TV 광고 한번 한 적도 없는데, 계속 저런 이 고급 주택이 지금 저택이 단지가 컴플렉스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만 계속 떴었지, 저거 언제 분양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양이 다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메인 프라임 9시 뉴스에, 우리로 말하면 메인 프라임 9시 뉴스에 해당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니까, 기자가 나와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위력이 아니겠어요? 이래 놓는 거예요. 100만 명이 회원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다가 그것을 올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서 뜬 거 맞습니까? 이 정보를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36개밖에 안 되는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이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런칭만 시켜준 거예요. 주지사님 혹시 그 개발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뉴스 들으셨죠? 그런데 혹시 거기 관심 있으시면 제가 정보 드릴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잡아버리면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망에다가 퀵스타에다가 입력만 시키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약속만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분양 개발한 회사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거 약속 잡힌 거 보고 회사에서 브로셔, 빔 프로젝트 다 챙겨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 시간에 딱 앉아가 주지사실에 앉아가지고 빔 프로젝트 쏘아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그 A 블랙 다 나갔고 지금 B 블록에 몇 남았는데 론 조건 이렇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거 지금 계약하시겠습니까? 예스, 계약하겠습니다. 사인 딱 하면 얼마가 포인트 밸류로 잡혀요? 600만 불을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60억이 잡힙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까?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니까, 과거의 패턴 가지고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 못 됩니다. 이미 이제 완전히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양적인 팽창기에는 무조건 양적으로만 뭔가만 사놓으면 그 자리 주변이 개발돼서 아파트 개발되고 뭐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이 분야의 신유통을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신유통이 이렇게 법제화되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연구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덕분에 제가 법제화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덕분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로 뉴스나 TV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지식 정보입니다.
이 지식 정보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양분이 돼가 여러분들은 엄청난 빅뱅을 할 것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뉴스 듣는 사람들입니다. 뉴스 듣는 사람들은 보다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안전하게 돈 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소 오해받고 다소 불편하고 다소 내가 체면 손상이 되는 것 같지만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지식 정보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남은 일은 돈 버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색타 있는 사람과 이쪽 색타 있는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제 특강비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그렇습니까? 제 1시간 특강비가 1,500만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한 며칠 전에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침 6시 조찬 미팅입니다. 몇 명이 오느냐? 12명이 옵니다. 12명이 와요. 12명이 오는데 본인들의 식사비 대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내놓는 돈이 저축금 포함해서 자기들이 200만 원씩 내놔요. 자기들이 내놓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클럽 미팅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침 4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예요.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어디로 오느냐?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 아침 50분 동안 식사하면서 제 특강을 듣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지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느 지역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50분 동안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하면서 10분 동안 차 마시면서 티타임에서 질문합니다.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땡 하면 저도 끝입니다. 질문 딱 끊어버립니다. 1,500만 원입니다. 1시간에. 제가 그게 한 달에 꼭 한 번은 무조건 있습니다. 잡혀있어요. 내년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부원장, 그리고 LG경제연구소 팀장 이런 분들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은 뭘 하느냐? 주식 상황, 금융 상황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연구 보고서 이전에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식 정보를 쏟아내놨는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리고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자기들 12명 안에 안 들어가면 돈 2천만 원 내놓고 그 강의 듣자 하더라도 안 들러줍니다. 그 자리 방이 딱 이렇게 따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로비에 가보면요, 대한민국 거의 CEO들은 일정한 시간만 달리할 뿐이지 아침 6시에서 7시 요 사이에 그 자리에 거의 다 식사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느 쪽에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냐니까 이쪽에다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요, 뭐냐니까 인터넷 검색부터 해봅니다.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검색부터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에서 삼성경제연구원이 대답해 주는 거 봤습니까? 네이버 검색에 LG경제연구소 소장이 대답해 주는 거 봤습니까? 네이버 검색하는데 제가 그 대답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정신 나갔습니까? 왜 그 대답하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네이버는 저끼리 물어보고 저끼리 대답해. 네? 저끼리 보고 저끼리 대답하니까 그나물이 그 밥이라 맨날. 거기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의 파이프라인을 어디에 묶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있어요. TV에서는 뭐라 하는 거? 뉴스 검색, 그리고 신문 검색, 이런 검색을 막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와 11%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하고 90% 움직이는 원리는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옛날에 보니까 정한수 떠놓고 새벽기도 하대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서급지급 일어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TV 딱 켜놓고 뉴스 나오는 것도 켜놓고 화장실에 신문 들고 뛰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까지 이어폰 꽂고 라디오 듣고 뉴스 듣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정보를 받을 길이 없다. 이 사람들은 누가 주는 거 이쪽에서 보내주는 풀어주는 뉴스만. 이 사람들은 뉴스 메이커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뉴스 메이커들입니다. 뉴스 메이커들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뉴스의 수신자들입니다. 시청자들입니다. 시청자들은 무슨 일만 남아있다? 돈 쓸 일만 남아있다. 보다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그 일 남들이 다 된다 하거든. 그때 할게. 그때 돈 쓸게. 돈 쓸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 정보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맞느냐? 대한민국은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1993년도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뭔지 압니까? 타이밍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타이밍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회사가 2,46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어떤 면에서 이 중에서 가장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들이에요. 네트워크 1세대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계셨던 분들은 다단계 1세대, 피라미드 1세대는 있었는데 지금 네트워크 1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피라미드 1세대들은 전부 다 전과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1세대들은요, 조금만 졸아버리면 전과자 돼버리고 조금 정신 차리면 물건 팔아서 지금 좀 부자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니까 네트워크 1세대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네트워크 1세대입니다. 이 네트워크 1세대 역사가 어디부터 출발되냐니까 93년도부터 출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93년도부터 출발됐어요. 95년을 거치고 2001년을 거치고 2008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2008년, 2010년, 2013년, 2018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에 대한 진짜 7만 원짜리 사가지고 700만 원에 팔 수 있는 시점이 언제니까 2018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8년 얼마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죠? 앞으로 10년인데 실질적으로 10년인데 그때 가서 하자면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한 사람이 2018년에 이것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냐니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1세대들입니다. 제가 다음 책을 저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이 원래는 제가 올 여름에 부동산 전문 책을 법서를 올 겨울에 또 법서를 또 냅니다. 제가 민법에 대한 법서를 지금 10권째를 제가 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부동산 책도 지금 올 여름에 2개를 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론하고 부동산 정책론을 냈는데 그 대학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법학자로서 이 제목을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고 딱 적어놓고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페이지가 48페이지밖에 안 돼.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수님 지금 법서는 전부 다 800페이지인데 왜 이거는 48페이지밖에 안 됩니까? 한 권당 800페이지입니다. 제 법서는. 부동산 책은 한 권당 400에서 500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책은 왜 48페이지밖에 이게 책입니까? 제법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동산이나 법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이 많은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제 첫 출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적더라도 48페이지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뭡니까? 극초창기 맞습니까? 극초창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책을 적으랬으면 제가 한 2000페이지를 적을 겁니다. 한 권에. 다단계 판매 역사부터 시작해야 돼. 다단계 판매 사기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 포함하면 한 2000페이지는 나올 거예요. 판례도 집어넣고 하면.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판례도 집어넣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직 판례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완전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 1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가 애견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 개방이 애견이 되어 있었어요. 93년도. 우리나라 93년도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1만 불 실질적으로 올라간 수치상 올라간 1만 불이 93년도였습니다. 원래는 94년도라고 발표를 했는데 93년까지 누계를 9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불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100배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100배 성장이니까 이거를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뭘 했느냐? 시장 개방 중심으로 해서 1993년 11월 달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출발됐던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7차 협상에서 타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시장의 운명은 바뀝니다. 그게 오늘날 뭐로 있느냐? 우루과이 라운드는 실질적으로 가트 체제의 실질적인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면요 이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낚시를 해본 사람들이 물때가 보인다면, 등산을 해본 사람들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93년도부터 우리 역사를 지금 뒤흔들어 놨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판이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판이 얘가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93년도에 WTO가 만들어졌습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 이거를 다른 말로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 그럽니다. 여기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하고는 무역 협상이 다자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한을 줬습니다. 시한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를 시한을 주느냐? 2004년까지를 시한을 줬습니다. 2004년. 요 2004년이 바로 뭐니까 10년 동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왔던 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다단계 판매를 넘어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법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2001년 법제화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법제화하기 시작해가지고 법이 통과된 것은 언제 통과됐느냐? 2002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가 2002년 7월 1일자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에는 아메이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단계 판매로 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이 없었어요. 우리 법이 그걸 받아들일 수. 지금 중국에 들어가더라도 방문 판매로밖에 처음에 못 들어간 거 맞습니까? 그래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 나라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법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업이 네트워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2002년 7월 1일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네트워크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단계를 하는지 네트워크를 하는지 그걸 구별 못하고 있는 분들 더 많아지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초로 출발했던 모든 여러분들 스폰서 사업자분들은 다단계로 출발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김태수인데요. 예? 제가 옆에다가 지금 30억짜리 펜션하우스를 멋지게 짓고 있는데 이 집을 입주할 때까지는 공사 기간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자고 저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안무개 씨 집에 가서 전세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박안무개 집에 전세 살면 제가 박태수가 돼야 됩니까? 강씨 집에 가면 또 강태수가 됩니까? 집의 간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저는 김씨 맞습니까? 그게 바로 네트워크가 다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는 원래는 네트워크였는데 한국 사회로 들어오면서 다단계 간판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게 방문 판매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2년 7월 1일자로부터 분화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2007년, 8년 이때부터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FTA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FTA가 바로 뭐냐니까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출발해서 다자간 무역협정, 이거는 다자간으로 무역협정하는데 이것을 FTA가 발효되는 2008년 이때쯤 되면 실제 이거를 뭐라고 하니까 1대1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니까 1대1 무역협정. 그래서 한미, 한EU, 한중동, 한일, 한중 가는 거 맞습니까? 이게 1대1 FTA입니다. 진짜 시장 개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미국에 있는 차들이나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벤츠나 BMW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뭡니까? 이미 검증 다 된 거 맞습니까? 그 차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 차를 만약에 벤츠 S클래스가 3억짜리가 여러분들 아메이에서 30% DC대가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를 안 사더라도 3억짜리 안 사더라도 여러분 주변에다가 당신들 이 차가 우리 매장에서 동성 모터스에서 사면 이거 얼만데? 3억인데 우리 아메에서 사면 이거 2억 한 몇천만 주면 된다. 2억 한 몇천만 주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똑같은 제품 맞습니까? 어차피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집니까? 관심을 가져서 거기서 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매출이 바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리는 게 바로 이게 바로 FTA입니다. 이해됩니까? FTA 자동차 협상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오바마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FTA 자동차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이 문제가 풀려 나가면 뭐가 오느냐? 유통이 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FTA 안에는 유통이 없습니다. 왜? 그걸 말할 이유가 없어요. 반을 가면 실을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협상에 나오면 그 다음에 자동차 유통은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시점이 좋은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이냐니까 내년 봄에 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써 있는 타이밍,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딱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하고 앞으로 이제 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31분 27초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타이밍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업할 때 타이밍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양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타이밍을 영양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 스포츠 월드라고 스포츠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베이스볼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경기 중에서 가장 피말리고 가장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경기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야구 투수 있지 않습니까? 등판한 투수는 뭡니까 이거? 투수의 절대절명은 그게 뭡니까? 해야 될 임무가 뭐예요? 못 치도록 공을 던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가장 강한 속도로 강속구를 던지든지 아니면 너클볼을 던지가 코스를 속여버리든지 완전히 속도를 떨어뜨리든지 변화구를 던져서 코스를 속이든지 너클볼 던져서 속도를 줄이든지. 그래서 타자하고 눈스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던지는 게 볼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치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 타자는 못 치내면 이 게임에서 연봉이고 뭐고 실질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 타자는 들어서는 순간 저 공을 아무리 세게 던지더라도 아무리 코스를 변화구로 내를 쏘기더라도 아무리 공을 속도를 떨어뜨리더라도 나는 스트라이크 3개 들어오기 전에 쳐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경기입니까? 그거 보고 우리는 재밌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가. 타이밍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롱먼 딕셔너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베이스볼을 이번에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 베이스볼 빠진 거 맞습니까? 너무 잔인하고 비신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우리 1등하고 나니까 딱 빼푼다 이거. 그렇게 아마 올림픽 역사상 아마 1등의 나라로 마지막 1등한 나라로 아마 기록되다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할 때쯤 되면 부산 올림픽 정도 할 때면 다시 부활되지 않을까? 부산 팬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야구 용어에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이때다 싶은 시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결정하고 파워를 결정해서 공을 딱 맞추는 그 순간 시간과 파워와 타임과 파워와 스피드를 맞춰서 공을 딱 때리는 그 순간 딱 공이 딱 맞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타이밍이랍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시간 판단 잘못해버리면 헛스윙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속도 판단 잘못해버리면 또 헛스윙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파워 조절 잘못해버리면 파울 나버립니다. 그래서 볼 컨트롤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으면 홈런이 되든지 아니면 안타라도 되려 그러면 볼 컨트롤 돼야 안타 되지 볼 컨트롤 안 되면 이게 바로 파울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타이밍이라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번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회사가 또 이 그룹이 여러분들이 또 스폰서 사장님이 이미 전 세계에서 뭘 이끌었던 우승팀이냐니까 벌써 우승을 여러 번 했던 팀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명감독들과 명코치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타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마운드를 만들어주고 경기를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장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대기하고 있는 구경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여러분들을 타자로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임무가 뭡니까? 치내야 되는 임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느냐니까 남이야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코치가 시키는 대로
코치가 시킨 대로, 감독이 사인 내는 대로 히트앤런은 사인 내면요,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일단 히트앤런 한번 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평생을 거기에 지금 바치고 있고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혼신을 힘을 바쳐서 여러분들의 먼저 갔던 선배 사업자들이 내려주는 사인은요, 그 사인은요 이미 스윙도 해봤고 파울도 당해봤고 오만 걸 다 해봤던 코치들 맞습니까? 그 코치들이 내려주는 사인을 여러분들이 뭘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타이밍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휘둘러 보고,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등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대한민국 마운드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2008년 한 달밖에 안 남은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경기 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2009년 진짜 중요합니다. 2009년 진짜 중요해요. 이 2009년 1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1년입니다. 이 2009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2018년에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100조 시장입니다. 100조 시장. 지금 얼마 시장? 2조 미만입니다. 2조 미만인 시장에 진입해서 평당 7만 원 할 때 진입해서 얼마에 팔았다고요? 700만 원에 파는 거 맞습니까? 지금 2조 시장에 진입해서 얼마가 된다고요? 100조 시장이 된다니까요. 당신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요, 근거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다음 책에 근거를 다 나눌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증은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공개하시오 하면 공개 다 합니다. 그거를 제가 책으로 요번에 낼 거예요. 그래서 낼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쓰게 들어선 타자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구경꾼인지 지금 관중으로 왔는지 본인이 지금 타자로 왔는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본인의 신분은 뭐라고요? 남아있는 거는 뭐라고요? 휘두르는 거 남아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잘 휘두르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뭐니까 여러분들 앞에 먼저 있는 선배 사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하나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00% 다 잡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확률이 엄청 높다는 사실입니다. 확률이 엄청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이밍이다. 두 번째, 스페이스. 대한민국에 몇 개 있다고요? 2464개 회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메이처럼 우리도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 이야기할 때 어느 회사를 된단 말입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메이처럼, 아메이 아시죠?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메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호수에는요, 오리떼로 추정되는 2464마리 떼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쳐다볼 때는 전부 다 그 속에서는 뭐가 있냐니까 1+4 조금 오리하고는 좀 다른, 태생적으로 다른, DNA가 다른, 태생적으로 DNA가 다른 무리가 1+4마리가 앞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DNA가 같아. 자, 일반 사람들은 대한민국 호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오리떼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조류학자가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오리고 이거는 백조고 이거는 변종이고 구별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니까, 오리 키우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리하고 백조하고 차이는요 7개월만 지나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2009년 가을 이때쯤 되면요 확인이 드러납니다. 실질적으로 오리는 한 7개월 자라면 뭡니까? 오리로서 오리탕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DNA가 오리처럼 보이는 무리떼에 있는 그 DNA가 다른 백조는 시간이 흐르면 다리가 길어지고 목이 길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뭘 준비합니까? 비상을 준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이르면 뭐합니까? 이 한반도를 차고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대륙으로 날아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한국하고 한 EU FTA,
한 중동 FTA, 한 에이시안 FTA, 한일 FTA, 한미 FTA 타고 날아가는 거 맞습니까? 날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부려라. 이 호수에서 같이 먹고 있어요 지금. 예? 다른 오리떼들하고 같은 먹이를 먹고 있어요 지금. 왜? 살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것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헛술한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저건 백조로 날아갈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저건 다 오리탕이 될 줄 알았다. 그게 여러분들 눈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 스페이스 2464개 중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백조 시장으로 간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것은 백조 DNA 가진 쪽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앞으로 다단계 DNA를 가진 쪽은 아무리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미국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는. 자율 규제는 어떻게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느냐? 우리 환율로 따지보면 1,000만 원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하의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다단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바늘에서 항공기까지 다 그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가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큰 농장을 한다면 내 농장 농약 뿌리는 항공기를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한 60억 정도 되는 항공기인데 리스나 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60억짜리를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네트에 그게 올라와 있는가를 검색해가지고 올라와 있으면 네트에서 사면 할인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다가 내 포인트 밸류 잡혀주는 거 맞습니까? 그게 내한테 또다시 캐시백 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내한테 팔은 겁니까? 내가 소비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핵심은 소비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초기 사업자들이 왔으면 제가 상세하게 그림을 딱 그려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도록 만들어 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뭡니까? 새로운 신규 프로스펙터들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감하게 생각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와 네트워크의 핵심은 주체가 DNA가 소비자 DNA냐 판매자 DNA냐 그 차이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세일즈맨 DNA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슈머 DNA예요. 프로슈머 DNA.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IBO DNA라 이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IBO DNA예요. 경제학에서 소비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디펜던트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비자를 인디펜던트. 그리고 공급자를 디펜던트라 그럽니다. 대리점 계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경제학 용어로 하면 디펜던트 공급자라고 그래요. 그 소비하는 사람들 누구냐니까 인디펜던트. 왜? 우리는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집에서 회원카드 만들어가 이마트에서 쭉 뭘 사 먹다가 오늘은 세븐 11 가서 뭘 사 먹으면 이마트에서 내한테 고소장 날라옵니까? 내용증명 날라옵니까? 왜 그렇게 우리 마트에서 안 사드시고 거기서 사드셨습니까? 그런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는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메이 사업자분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소비가 독립되어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오너 코드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약자가 IBO 맞습니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이것은 DNA가 무슨 DNA냐? 소비자 DN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자 코드를 가지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무점포 여러분들이 1인 기업가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뜨느냐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부상을 하는데 어느 스페이스에서 놀 것이냐. 아무리 좋은 타이밍이라도 이 스페이스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스페이스가 아주 중요한데 대한민국에 2464군데 중에서 2400군데는 피라미드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피라미드예요. 2400.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받아요. 법제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요. 2400군데가 피라미드예요. 60군데만이 지금 합법적으로 등록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4만이 네트워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단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너무나 가르게. 그렇게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신 회사, 여러분들의 이 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기업이다. 맞습니까? 이 DNA는 누가 검증을 안 해도 검증이 이미 돼 있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타이밍이라 했습니다. 졸고 계신가 안 계신가 보려고. 자, 졸고 계신가? 아, 참 예리하시네. 좀 넘어가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 주로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넘어가는데. 자,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에서 나와요. 확신에서. 타이밍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이 두 개가 오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목선, 이제 결단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메이에 지금 낚싯대 하나 둘러매고 취미생활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딱 보니까 관상을 제가 좀 보거든요. 쫙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쪽 끝에서부터 쭉 강의를 보니까 여기 낚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몇 분이 계셔 지금. 여러분요, 절대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낚시꾼은 부자가 못 됩니다. 어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수에 고기가 한 20마리 놀고 있습니다. 그럼 낚시꾼은 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을 하나 담가 놓으면 낚시 올라올 때 20마리 중에서 한 마리 걸려오는 거 맞습니까? 한 마리밖에 못 걸려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지금 100조의 고깃대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럼 낚싯대 들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100조거나 20마리거나 바늘 하나니까 던져가지고 뭐밖에 못 잡는다?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들어왔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트니스, 목격자, 구경꾼. 이해됩니까? 낚시 둘러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경꾼이다. 그 사람들은 위트니스입니다. 목격자들입니다. 그래, 저 사람 백만장자 되는 거 내가 봤거든. 야, 그래 맞다 그래. 정신없이 돌아다니게 저 사람. 남이야 뭐라 했던 간에 미친 소리 듣고 막 가대. 나는 안다. 근데 당신은 나도 그때 할 걸 말이야.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목격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지금 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게요. 낚싯대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제가 20년 이상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고깃대를 알아요. 지금 요 정도 기온이 차면 고깃대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는 게 제 눈에는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어항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호수에 몇 마리가 들어온다고? 몇 마리? 예? 우리 배기옥 사장님 몇 마리 들어온다고요? 응? 100조. 누가 200조를 했습니까? 다음 특강 때는 한번 들어오지 마세요. 두 번째 들어오세요. 두 번째. 100조 고깃대가 온다는 것을 이 분야의 뉴스에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지식정보 맞습니까? 지식정보 제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LG경제연구소 2001년 7월 18일자 연구보고서 받아 적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금 그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책에서도 내가 안 넣습니다. 그거는 LG경제연구소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LG경제연구소에다. 그 논문을 좀 인용해도 될까요? 했더니 아니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요즘 뭡니까? 게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이야기해도 돼요. 2001년 7월 18일자 LG경제연구소 유통연구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하냐? 앞으로 대한민국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런칭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운명이 갈라질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회사에 LG경제연구소에 스포트를 받고 있는 그 그룹사 중에서 요즘 제일 뜨고 있는 신유통, LG홈쇼핑, GS홈쇼핑 맞습니까? 그 GS홈쇼핑이 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2003년 2월 6일자에 뭘 하느냐?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다단계 등록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은 지금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GS홈쇼핑이 2003년 2월 6일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해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진입하려고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변경시켜 놨다는 사실을 GS 홈쇼핑 소비자들은 압니까? 이 소비자들은 관심사가 뭐냐니까 보다 저렴하게, 보다 먹기야 주나, 몇 개월 무이자 주나, 돈 쓸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GS 홈쇼핑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GS 홈쇼핑 상업 등기부를 떼보면 2003년 2월 28일자로 사업 목적 변경시켜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 검색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은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에 들어가서 볼 거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하도 안 찾아봐서 제 책에다가 적어놨답니까? 그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니까 2003년 2월 4일자 이사회 결의, 2003년 2월 28일 주주총회 소집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사업 목적을 변경시켰대요. 거기에 뭐라 되어 있느냐? 다단계 판매 등록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양대 그룹 LG와 그죠? 삼성 맞습니까? CJ 홈쇼핑은 어떻게 바꿔놨느냐? CJ 홈쇼핑은 2003년 3월 4일자 3월 4일자 2003년 3월 4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네트를 짜려면 두 집에 세를 살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네트 짜려면 두 집에 세를 살고 있어야 되는데 두 집 중에 한 집에 세를 살아야 돼요. 그 두 집 중에 한 집이 다단계고 두 번째 집이 방문 판매입니다. 대신 다단계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방문 판매 집에 사는 사람보다 네트 짜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 소득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는요,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단계 이하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3단계 이상은 절대로 못 줍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이 정한 데 보면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와 똑같아요. 대신 수당을 3단계 이상 멀티 레벨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입니다. 그거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IBO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IBO들은 판매원들이라기 이전에 벌써 여러분들은 IBO,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여러분들이 DNA는 프로슈머들 맞습니까? 프로슈머, 컨슈머라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단행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단계 또는 방문 판매 세들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다단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방문 판매보다는 다단계입니다. 왜 그래?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여러분 같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고 네트를 짜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공제해서 다 가입해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방문 판매는 그런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판매를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3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니까 2003년에 자 보고서가 2001년에 나오면서 연구가 2001년도에 각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2002년도에 법의 틀을 만들었고 2003년도에 그룹사들이 움직였다. 누굽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쓸 사람들이지 이 사람은 돈 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가 2003년이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해입니다. 2003년을 각 홈쇼핑 회사가 실질적으로 95년, 9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만져보고 입어봐야 물건 사지 절대로 TV 보고 안 산다 그랬단 말입니다. 저거는 미국 사람들이나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얼마 전에 KBS 프로에 그거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라는 프로에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9시 이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56%가 넋을 잃고 하는 일 뭐게요? 1단계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2단계 넘어가고 3단계 넘어가고 마지막 힌트가 뭐냐? 대한민국 미혼 남녀 혼수품을 35%를 이걸 통해서 구입한다.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홈쇼핑. 우리나라 산업이 그만큼 커버렸어요. 지금 홈쇼핑. 그런데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런칭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뭘로 바꾸기 시작하느냐? 안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주들, 그 회사 주인들이 누굽니까? 주주들 맞습니까? 이사들 맞습니까? 주주들하고 이사들을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 자기들끼리 주식 나눠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유통의 축의 중심이 어디로 앞으로 이동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동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그룹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만 모르고 있다. 돈 쓸 소비자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보세요. 95년, 96년도 만들어놨고 CJ GS 홈쇼핑이 이것을 인수합병해서 자기들이 45분 채널, 39분 채널 그 당시를 인수합병해서 만들었던 요 기간이 몇 년일까? 군뱅이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5년. 네? 5년에서 6년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5년에서 6년, 즉 TV 홈쇼핑 사업 뛰어들고 나서 5년에서 6년 동안은 뭘 가지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준비기간 가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밀어 넣었습니다. 월급 주가면서, 직원들 월급 주가면서 그거 다 밀어냈다면 그 당시에 뻐꾸기 시계 팔고 이랬습니다. 누가 사갑니까? 뻔히 안 사갈 줄 알면서 뻐꾸기 시계에서 방송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5년 6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2001년 들어오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빅뱅 한 거 맞습니까? 이때 빅뱅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도권을 다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한 번 재미 본 거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한 번 재미 봤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재미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주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GS 홈쇼핑 사장 보고 GS 홈쇼핑 요번에 임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배당을 얼마 안 주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이래 물어보면 GS 홈쇼핑 사장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주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에다가 매진할 겁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말이에요. 그때 뭘 설명했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LG경제연구소 연구 보고를 이 연구원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주총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홈쇼핑 요래 했지 않습니까? 요랬듯이 이제 몇 년 뒤에는 뭐가 온단 말입니까? 네트워크 세상이 오거든요. 그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때 요 사람들이 몇 년, 2003년 맞습니까? 플러스 5년 하면, 플러스 6년 하면 몇 년입니까? 이거 지금 2008년, 2009년 맞습니까? 요때가 바로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을 역산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 다 하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잘못돼버리면 뭡니까? 오프스라 그럴 거 아닙니까? 주주들이 당신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총까지 통과시켜가지고 사목적 바꿔놨고 실적 내놔봐라 그러면 실적 없는데요? 그럼 당신 애청력이 틀렸잖아. 그럼 오프스야지. 이해됩니까? 임원들은 사활을 걸고 이런 전쟁을 치고 있다는 거야. 이 안에서 누구만 모르고 있다? 소비자들만 모르고 돈 쓸 사람들은 모르고, 돈 버는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저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나잖아요. 지금 서로 못 이끌어줘가지고 안타깝고, 오늘 이 자리에 내 파트너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완전히 안타깝게 그러고 있잖아요. 딱 뻔뻔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업을 여러분들은 GS 홈쇼핑 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기득권자 맞습니까? 여러분 네트워크라면 아메를 더 알아줄까요? GS 홈쇼핑을 더 알아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브랜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뭐다? 이제 스피드밖에 남아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스피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낚싯대 분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낚싯대 분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스피드를 내려면요, 아까 말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고, 확신이 왔으면 지금 이 타이밍도 맞고 지금 스페이스도 아메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동해야 될 것은 그 확신에 의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이 뭐냐니까 맺을 결자, 끊을 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맺을 끈은 맺고 끊을 끈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저분한 관계 다 끊어야 돼요. 네? 다 끊어야 돼요. 이제 지금 뭐냐니까 언제까지만 끊으면 되느냐니까 2010년까지만 딱 끊어버렸어요. 저하고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 2010년 뒤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2010년도 여러분 만나가지고 2010년도 만나가지고 박수 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그래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결단 못합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딱 1년에서 자고 1년에서 딱 1년 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안 제사하는 거 좀 미안합니다 하고 돈 봉투 좀 건네드리고, 뭐 여보 내 생일 챙겨주는 거 진짜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애들한테 좀 엄마가 좀 못 챙겨주고 아빠가 못 챙겨주더라도 주말에 놀러 못 가더라도 딱 1년만 참아다. 이해됩니까? 우리 집안의 운명이 바뀐다. 1년만 참아달라고. 애들한테 동의 설득을 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는 네 유학도 못 보내주고 네 그것도 못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뭔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엄마 아빠가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첫째, 정확하게 나는 뭡니까? 내 이 사업하고 내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합이 되었으면 양다리 걸치지 마시라 는 거예요. 한 다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수면을 줄여야 됩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변부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진짜 아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결단이 왜 필요하냐니까, 특히 네트워크, 남들이 말하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 아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와가 아무나 성공하고 아무나 백만장자 다 돼버리면 아메 사업 하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해됩니까? 여기에는 성공할 인자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성공할 인자 있는 사람이 성공할 만큼 결단해서 행동해버리고, 그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천만장자가 아메에서 놓았다. 여기서 대한민국 백만장자, 신규 백만장자 35%가 아메에서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지.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이 들어와가 아메 들어와가 다 성공했고 다 백만장자 다 된다, 부자 다 된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딱 같이 스크랩 짰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탄탄하게 묶으세요. 묶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르는 작업을 시켰어요. 잘라야 돼요. 양다리 걸쳐가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낚싯대를 분질러 버리고 손톱에, 손가락에,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여러분들이 인맥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실과 날실로 뭘 짜야 됩니까? 그물을 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탄탄한 인맥들을 가지고 덜실과 날실로 그물을 짜야 되는데, 이 그물 짜는 게 지금 눈에 보이면서 백조대가 들어왔으니 그물 짜라면 누가 못 짜겠습니까? 다 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부자 될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은요, 뉴스 떠야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눈에 들어와야 그물 짭니다.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얼마 뒤에 백조대가 온다는 지식 정보를 들은 거 맞습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물 짭니다.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물 짜요. 새벽을 일어나서 그물 짭니다. 그물 짜요. 종교를 다 떠나가지고 정한수라도 떠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 오늘 내 리크루팅 할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누가 될지. 그 사람을 명단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덜실 날실로 짜가지고 손톱 끝이 부릅트도록 짜야 됩니다. 그냥 짜면 안 됩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이 손가락 끝이 부릅트도록 물집이 잡히도록 짜고 나면 뭐가 오느냐? 여러분들이 백조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짠 크기만큼 짜면 됩니까? 남들 인자사 막 와가지고 낚싯대 담글 때 여러분들은 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그물 있지 않습니까?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쫙 펼치면 그물 짠 만큼 날라오는 거 맞습니까? 만선의 기쁨을 분명히 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를 살면서 제가 얼마나 우리가 좀 다양한 세대를 살고 있느냐니까, 보통 우리 부모 세대는요, 한 번 기회를 맞을까 말까 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는 지금 두 번이나 맞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한 번 지나간 거 맞습니까? 그것으로서 끝이 났다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좀 이렇게 좌절스러운데, 세상에 부동산 끝나고 나니까 뭐가 딱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이 네트워크의 허브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아메이 최고 헤드분들하고도 저하고도 미팅을 한 번씩 합니다. 교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심을 엄청 가지는 게 여러분 눈빛을 묻습니다. 한국 아메 사업자들이 그리 잘한다면서요. 그렇게 자세가 좋다면서요. 눈빛이 좋다면서요. 제가 그럽니다. 그럴 겁니다. 시작은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 크게 어떤 허브 역할을 확산한 데가 볼 때는 한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대한민국은요, 어느 곳에든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니까, 이게 스위칭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 FTA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국하고만 FTA 하면 세계로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앞으로 아메이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한국이 바로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스폰서 사업자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3만 불, 4만 불 가는 일은 농사 지어 가서는 못 갑니다. 공장 돌리 가지고는 못 갑니다. 뭘 가야 됩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야 돼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야 돼요.
이 고부와 같이 산업을 해야 우리가 가진 것은 인적 자산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인적 자산만 있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환경에 이거보다 더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메이 처음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놈의 정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놈의 정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산해봐라 이래 나오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겠고 네가 하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출발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 200개 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되냐니까. 계모임, 또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세상에 없는 게 없어. 우리는 그런 데서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를 따라오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아마 2018년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순위를 매긴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직거래 유통에 지금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등, 일본 2등, 한국이 3등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3등 하고 있어요. 제 책 맨 뒤에 부록으로 붙여놨습니다. 그 숫자를 붙여놨어요. 숫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등 하는 게 117개 품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하는 게 117개 품목에서 앞으로 3만 불 가게는 뭡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일본이 계속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위가 뺏길 가능성이 높은 거 맞습니까? 그럼 덤핑치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등 하는 건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2등하고 3등 하는 산업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등으로 올라서는 과정에 엄청난 부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뭐라고 보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부존 자원 없어도 되고 정으로 똘똘 뭉쳐진 멤버들이 쉽게 말하면 네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이 정으로 뭉쳐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타이밍 맞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타이밍 맞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맞습니다. 노는 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열심히 네트워크 맞다고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피라미드 회사에서 들었어.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파탄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다. 맞습니까? 이미 지금 여기에서 검증 다 돼 있다.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의한 스피드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짧은 시간에 타이밍과 스페이스와 스피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이런 밤 남이야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덜실과 날실로 뭐 짜는 일만 남았다? 거물 짜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3만 불, 4만 불 되는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 되고 여러분들도 세금 많이 내시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 수당까지 받게 되면 그런 수당까지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달러 벌이들은 애국자들 맞습니까? 바로 애국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신규 100만 장자의 35% 여러분 아메에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꼭 그거를 같이 목격하는 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